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랜만에 상용차 특집! 현대 상용차의 플래그십인 엑시언트 중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탄생이 된 더 뉴 엑시언트입니다. 이번 신형 엑시언트는 6년 만에 2차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내외관 디자인 변경은 물론 옵션 조정과 함께 에이다스가 거의 승용차에 가까울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2차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x2 트랙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엔진 라인업은 540 제일 최고 트림을 위치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은 루프 바이저 디자인부터가 기존 프로하고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요. 엑시언트라는 로고도 조금 변경이 되었고 또 안쪽에 보시면은 약간의 가니쉬들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기 저항도 같이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전면부에 보시면은 요번에 엑시언트가 더 뉴로 2차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승용에 비슷하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3D 엠블럼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현대 신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2D 엠블럼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또한 거대한 그릴 사이즈가 동일하긴 하지만 V자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안쪽에는 메쉬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서 스카니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수입 덤프트럭 같은 느낌이 좀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지금 조도가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별도의 주간주행등이 들어오진 않는데 주간주행등이 신형 팰리세이드처럼 수직 형태로 떨어집니다. 보통 이러한 라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용보다는 승용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요즘 상용들도 승용에 준하는 디자인과 옵션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헤드라이트는 이 범퍼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보통 이런 라이트 섹션들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일반적인 광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승용에 들어가는 사이즈하고 비슷한 게 들어가 있고요. 또한 방향 지시 등을 점등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이 코너도 약간 바뀌었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직선형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더 뉴 엑시언트 같은 경우는 곡선형을 사용해서 이게 공기 저항 개수도 줄일 뿐더러 또 코너링이라든지 주행했을 때의 환경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코너링 라이트 안쪽에 보시면은 이게 주행 보조를 위한 이 에이다스를 위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번에 이 더 뉴 엑시언트가 승용에 준하는 에이다스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곳곳에 라이트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센서가 이 중앙부에도 엄청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더 뉴 엑시언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대폭 변경이 되긴 했지만 주행 환경에 있어서 확실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원래 엑시언트도 있긴 했거든요. 요번에 신형 더 뉴로 오면서 형상들이 조금 더 변경이 되었고요. 또한 이렇게 컵홀더까지 같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트랙터라든지 대형 상용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 위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정차했을 때 운전자의 휴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랬을 때 이렇게 살짝 휴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낭만적인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뉴 엑시언트 트랙터 측면부에 왔는데요. 이번에 2차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많은 변경점이 쭉 위에 보시면 드디어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경쟁차종 볼보라든지 스카니아, 벤츠 요즘 다양한 이런 트럭들은 사실 디지털 사이드미러 옛날부터 장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엑시언트만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없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드디어 2차 페리가 되면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요거는 화면이라든지 화질은 실내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량은 L 엔진이 들어가 있는 540마력 차량입니다. 이게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바로 아래쪽에는 520이 있거든요. 이 BMW 아닙니다. 아무튼 가장 큰 마력을 가지고 있는 540L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차량은 트랙터기 때문에 6x2입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6개가 들어가 있고 구동축은 2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차량 컬러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잖아요. 요번에 신형 엑시언트가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외장 컬러를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신형 엑시언트 키 컬러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레드 컬러일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이러한 유색 컬러가 있는 것만으로도 수입스러움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달라진 부분은 사실 크게는 없지만 조금 더 이 휠하우스 뒤쪽에 오시면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이런 패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후측방 충돌 경고를 위한 카메라 패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요번에 주행보조 기능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러한 카메라 시스템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40 차량이기 때문에 전후측에 무려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트랙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가장 많이 싣고 다니거든요. 요거 아니면 탱크로리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라든지 탱크로리는 중량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만큼 적재물을 잘 보관을 하고 잘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리프 스프링보다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게 된다면 적재물도 보호를 해줄 수 있고 또 탑승객들도 어느 정도 승차감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 모델에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시언트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보시면 또 덤프 트럭도 있거든요. 덤프를 비롯해서 카고, 샤시캡 등등 다양한 라인업이 있고요. 또한 9.5톤부터 최대 25톤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튼 이 차량은 지금 뒤에 피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셰시 프레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신형 상용차라서 그런지 프레임 쪽에 보강이라든지 보통 이런 곳에 녹이 많이 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이중 코팅을 이용해서 좀 더 유지 보수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더 뉴 엑시언트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카고가 아닌 트랙터 차량이기 때문에 6x2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루프도 굉장히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가장 풀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가장 여유롭다는 게 특징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베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기존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여기 보시면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부터 보게 되면 거의 상용보다는 승용에 가까운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또 디자인도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는 게 상용보다는 조금 더 승용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피견인차를 달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하중도 지금은 이게 견인차가 안 달려 있어서 숫자로 안 나오는데 달았을 경우에는 중량을 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엑시언트에서 최초로 도입이 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실제 카메라는 여기 지금 보시면 위에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카메라입니다. 아무튼 디자인은 스카니아라든지 볼보 아니면은 벤츠 이런 트럭과 비교했을 때 약간 뭉퉁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기존 물리적인 미러와 비교했을 때 공기 저항 개수가 좋기 때문에 연비라든지 아니면은 풍절음 이런 것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게 화면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천후 조건 속에서는 훨씬 더 시인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큰 화면과 함께 아래쪽에 별도의 화면이 또 도 있는데 뭐가 다른 거냐면 이 위쪽에 큰 화면은 그냥 일반적인 시야각으로 보여주는 거고 아래쪽은 광각미러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자꾸 이게 화면이 깜빡깜빡거려서 아 이거 화면 나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 차폭이 있잖아요. 지금 얘는 6x2라 가지고 바퀴가 총 6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바퀴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요거를 운전자가 임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피견인차를 달았다 막 컨테이너 같은 거 달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구간에서 후진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를 해야 될 때 확실히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야간에서의 시인성을 오늘은 확인을 할 수 없긴 하지만 동급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야간의 시인성도 꽤 많이 챙겼다라고 해요. 디지털 사이드미러 화면을 보다가 또 이게 창 위에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오, 이런 것들도 만약에 내가 이 차 안에서 숙식을 했을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요거는 수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위쪽에 타코미터 있잖아요. 타코미터도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졌거든요. 여기서 제가 요걸 눌러보겠습니다. 징! 대박! 선스크린이, 전방의 선스크린이 수동 아니에요.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뭐 이게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뭔가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옵션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게 전동 모터가 좀 살짝 느린 것 같아요. 조금 더 뭔가 한국 정서에 맞게 좀 더 빠르게 내리고 올라갔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 신형 더 뉴 엑시언트 같은 경우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ADAS가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부터 해서 후측방 경고, 다양한 주행 편의 옵션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행 중에 스트레스라든지 운전의 스트레스,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기존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라든지 버튼의 배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차량은 지금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가 있고 자동 변속기가 있거든요. 얘는 지금 ZF 1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럼식이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는 요즘 현대기아차에 많이 들어가는 칼럼식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변경을 하면 돼요. 지금은 얘가 주행을 할 수 없어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돌리면은 기어가 변경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앞에 보시면은 요번에 더 뉴 엑시언트에서 추가된 기능이 있거든요. 요건 DPF 버튼 원래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모드라고 써 있잖아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가볍고 편안하게 조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클러스터에 뜹니다. 얘가 무슨 버튼이냐면 스티어링 휠 무게를 운전자가 임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불이 들어오면은 가벼워지는 모드고 다시 이렇게 끄게 된다면 살짝 무게감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핸들 감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있었던 EPB 브레이크 시스템 아래쪽에 보면은 오토홀드도 이렇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분명 상용차, 화물차긴 하지만 승용차처럼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카메라 시스템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지금 후방 카메라를 틀어놓은 상태이거든요. 화질이 괜찮죠? 오, 이게 광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화면과 함께 광각 미러도 같이 볼 수 있고 얘는 지금 트랙터긴 하지만 뒤에 피겨니차가 안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부라든지 뭐 기름통, 요소수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화면이 원래 기존엔 되게 작은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능도 별로 없었는데 12.3인치로 커지면서 CCNC 운영체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최신 현대차에 들어가는 것과 아주 똑같은 게 들어가 있죠. 다만 이게 승용이 아닌 상용이기 때문에 상용 전용 콘텐츠들도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쓸만한 내비게이션, 쓸만한 디스플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치 반응은 역시나 너무나 좋죠. 그리고 아래쪽에 물리 버튼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불편한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화물 짐칸, 덤핑이라든지 경사로 밀림 보조 장치라든지 이렇게 가변축을 내리고 올릴 때 쓰는 버튼, 뭐 이런 버튼들이 정말 집약적으로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버튼이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좀 시인성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더 뉴 엑시언트는 버튼의 사용 밀집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공조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 차량은 무려 무시동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는 당연히 일반적인 에어컨을 쓸 수 있지만 정차 중에 내가 여기서 하루 숙식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에어컨이 어디냐면은 위로 오시면은 천장에 달려 있어요. 저게 바로 에어컨입니다. 무시동 히터 아니고 에어컨이에요.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무시동 에어컨이 있다면 여름철에도 정차 중에 편안하게 그냥 호텔에 있는 것처럼 누워서 편안히 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무시동 에어컨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위쪽에는 썬루프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2차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이렇게 가변식의 충전 포트도 승용처럼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도 원래 들어가 있긴 했지만 속도가 2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진짜 사용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또 기존 엑시언트 화물차주님들은 약간 조금 화날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쪽에 컵홀더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엑시언트는 이쪽에 컵홀더가 없었거든요. 어디 있었냐면은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저 이렇게 운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화물 뭐 어디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목이 말라 했을 때 저는 팔이 깁니다. 저는 팔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닿지만 살짝 이렇게 하면은 닿을 수가 있어요, 컵이. 근데 팔이 길지 않으신 분들은 저쪽까지 팔이 안 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액세서리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왜 화물차주에 입장을 고려를 안 하느냐, 컵홀더를 누가 저기다 놓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번에 드디어 2차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컵홀더가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기본이라고 해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기본이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자 친화적으로 사용성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닫아놓으면 아주 깔끔하죠. 누르면 바로 팝업으로 올라오고. 근데 재밌어요, 이거. 그리고 아래쪽에는 화물차답게 이런 거대한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 차량은 풀 옵션에 또 하이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추가가 된 게 있는데 바로 이슬이 시트입니다.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이슬이 말고 이슬이 시트라고 기존 일반 시트하고 비교했을 때 이 헤드레스트 형상이 다르고요. 또한 가죽의 재질도 좀 승용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운전자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시트를 다각도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옆에 보시면은 이거는 좀 촬영할 수가 없어서 아쉽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만 움직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시트가 통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만 움직입니다. 잘 보세요. 한 번 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이슬이 시트가 아니라면은 등판 조절을 할 때는 보통은 깜짝이야. 이렇게 조절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와일드하게 조절이 되네요. 아무튼 전동 시트가 없다는 거는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다각도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운전석에는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에어 시트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철이 안 좋은 구간이라든지 방직턱 구간을 넘었을 때 승차감이 이게 진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얘는 지금 전우측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시승을 하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뒤쪽에 베드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차량은 정차 중에 숙식이 아예 가능하기 때문에 안쪽에 보시면은 냉온장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원이 들어오진 않지만 공간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양한 식자재 이런 거 보관해가지고 간단하게 음식을 해 드시는 화물차주님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온장고도 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사용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쓸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차량은 가장 큰 차량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 춥지 않도록 열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온돌의 민족다운 옵션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제 화물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체구가 더 크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누워보면 공간이 아주 충분합니다. 아주 충분하고 폭 자체도 여유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 숙식을 불편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위쪽에 보시면은 누워서 이 리모컨으로 차량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윈도우도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를 포함해가지고 뭐 볼륨 조절이라든지 노래를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모컨으로 조절을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독서등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 비행기야 뭐야. 무드등을 따로 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기본적으로 커튼을 달아주진 않지만 커튼 봉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쿠팡 이런 데에서 팔거든요, 커튼. 그런 거를 장착을 하신다면은 완벽한 사생활 보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에 이게 또 라이트가 안 들어오면은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라이트 방식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옵션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완벽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드디어 더 뉴 엑시언트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출발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칼럼식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레버만 돌리면은 바로 끝납니다. 방금 제가 EPB 브레이크 해제했고요. 얘는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얘가 지금 트랙터인데 가변축도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가 지금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 헤라라든지 피 견인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저는 보시다시피 공도가 아닌 일반 사유지 트랙에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이긴 하지만 사실 일반 화물 차주님들은 이러한 환경으로 운전은 거의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 실제 차주님들의 의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방금 새롭게 태어난 더 뉴 엑시언트이기 때문에 기존 프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또는 주행 감각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서행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존 프로하고 가장 다른 점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동종 차종 같은 경우는 스카니아, 볼보 트럭, 벤츠, 별의별 화물차들이 다 요즘 이거 들어가거든요. 뭐 한국에 출시 안 되는 다프 트럭도 그렇고. 근데 한국 이 엑시언트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없어가지고 뭔가 좀 약간 올드하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 이 D3가 장점이 무엇이냐. 일단 악천후 조건 속에서도 좋긴 하지만 미러를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따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게 화면이 보일진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그냥 헤드만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차체만. 근데 보통의 이런 트랙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라든지 탱크로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전장이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아파트 한 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수준이긴 한데 이 차량의 끝자락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끝에 이 선을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표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표기를 따로 해주진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컨테이너를 싣고 간다. 근데 좀 좁은 길이야. 그랬을 때 주차라든지 후진했을 때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으니까 확실히 편안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피견인차가 없어서 그건 조금 아쉽긴 하고요. 또 하나, 이게 저는 지금 520 아니에요. 540, 540마력의 285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는 L 엔진, 무려 12700cc의 디젤 엔진, 유로 D 엔진을 충족한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풀옵션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전 후측에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화물차에 무슨 에어 서스펜션이냐. 사실 경쟁 차종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도 편안하긴 하지만 적재물을 실었을 때 특히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뭐가 실렸는지 바나나가 실렸는지 망고가 실렸는지 뭐 배터리가 실렸는지 몰라. 하지만 디지털 기기 이런 것들은 충격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비들까지 좀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게 테스트 트랙이라 가지고 너무 평지예요. 너무 평지라서 승차감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잠깐 이렇게 달렸을 때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승용차 같아요. 특히 SUV? 아니에요. 세단처럼 아주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견인차를 끌더라도 약간 충격들을 세분화해서 감쇄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댐핑도 기존 프로 엑시언트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단단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격도를 좀 더 세분화해서 흡수를 시켜준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런 화물차들은 내가 사고 싶어서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니고 업으로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발전이 되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살짝 엑셀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리타더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고 또 스티어링 휠 기어비 조절 기능도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는 제가 라이트하게 가볍게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ZF1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매뉴얼 모드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 코너 구간에 진입하면 살짝 직선이 있기 때문에 살짝 밟아보겠습니다. 지금 변속 들어가고 변속되는 게 되게 부드러워요. 순식간에 8단까지 와줬습니다. 이게 변속기가 기존 엑시언트 프로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보통의 승용도 그렇지만 상용도 그렇고 부분 변경이라든지 완전 변경을 거쳤을 때 파워트레인이 변하지 않더라도 기어비를 살짝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엔진 매핑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업그레이드 된 느낌들이 더 뉴 엑시언트에서도 살짝씩 느껴지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테스트 트랙이다 보니까 주행할 수 있는 길이가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잠깐 타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고요. 일단 더 뉴 엑시언트는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또 하나 뭐가 좋아졌냐면은 바로 에이다스 기능입니다. 거의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부터 해가지고 후측방 경고 등등 이게 보통 차 대 차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앞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들어. 그러면 저는 지금 피견인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 수가 있지만 만약에 제가 뭐 40톤짜리 컨테이너를 달았어요. 그러면은 절대 이렇게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ADAS라든지 전방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까지 인식을 해준다는 거죠. 사람은 물론이고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도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이 화물차주님의 운전 피로도나 운전 스트레스를 많이 덜어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제가 스티어링 휠 이 기능을 이게 던유로 오면서 새로 생긴 기능이거든요. 여태까지는 가볍게 다녔고 다시 무겁게 조향을 해놨어요. 그리고 핸들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살짝 코너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속도 살짝 냈다가 코너 구간 돌아 나가 볼게요. 오, 근데 이게 스티어링 휠이 확실히 뭔가 무게감이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굉장히 라이트하게 반응을 해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저 승용차 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비로소 옛날에 막 유압식의 파워핸들 없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한 20년 전에. 그때 그 상용차 느낌을 살짝 가져가면서도 이게 또 옛날 차가 아니다 보니까 유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이 발행되는 시점 기준으로 대형 트레일러, 대형 견인 라인센스를 아마 취득을 했을 것 같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또 내일도 그렇고 제가 이 대형 트레일러를 지금 요즘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보통 이 학원에서 사용하는 차들은 막 진짜 20, 30년 전의 차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장비가 없습니다. 핸들 유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것도 없는데 야, 요즘 상용차는 솔직히 말하면은 운전 못 하시는 분들도 너무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합니다. 운전자가 신경 쓸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 모니터링이 다 해주지, 이런 기능들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지, 또 요즘 다 자동 변속기를 거의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수동 변속기도 있기는 한데 대다수의 화물 차주님들이 자동 변속기를 훨씬 더 많이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피견인 차가 없긴 하지만 후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차했다가 N단 거쳐서 후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기어는 총 4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피견이차 테라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살짝 아쉽습니다. 이게 테스트 트랙이라 가지고. 아무튼 이게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방에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디지털 사이드미러도 막 전후방 측방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거리 감각이 없으신 분들도 너무너무나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너무 편안하다. 너무 편하네요. 오. 이야,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 페이스 리프트가 된 더 뉴 엑시언트를 타봤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와, 확실히 이게 계속 페이스 리프트, 부분 변경이 되면서 주행감도 그렇지만 디자인도 그렇고 특히나 운전자 친화적인 편의 옵션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승용다운 편안한 하체 감각과 함께 주행보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운전자가 신경 쓸 게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졌고요. 또한 이렇게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많이 달리기 때문에 운전 스트레스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